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민법 조문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보려고요. 민법이 아주 이제 법률 중에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법이죠. 또 어렵습니다. 또 쉬운 면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보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좀 강의를 좀 해보려고요. 뭐 전문가도 한번 다시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예 처음 민법을 접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민법을 시험으로 보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 텐데 뭐 주관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기존 강의를 들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객관식에 아무래도 제가 조문 강의가 더 적합하겠죠. 아니면은 민법에 대해서 그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를 해보려고 이렇게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네요. 1조부터. 그래서 다음 조문부터는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는 그때그때 고민을 해보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1조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법원 이렇게 썼죠. 법원. 자, 읽어볼까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원부터 볼까요? 자, 법원. 우리가 말하는 뭐 대법원, 뭐 서울지방법, 중앙지방법원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말합니다. 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민법이니까 요게 그래서 민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기준을 말한다. 재판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은. 자, 그래서 민법 1조는 법원 재판 기준을 써놨어요. 보시면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이 먼저죠.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자, 이 순서대로 민사에 관해서 적용 기준이 이 순서다 이거예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적용하고 판사님이 판단할 때 어떤 사안을 판사님이 판단할 때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관습 없다. 그러면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조리를 적용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용어들이 다 낯설죠. 민사에 관하여 민사가 그럼 뭡니까 이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민사는 뭐예요?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사법은 또 뭔가? 사법 써놨죠.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서 민법과 상법 등을 말한다. 그래서 민법, 상법, 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뭐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규정과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민법이니까 이런 규정과 관련돼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하고 그래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관습법 그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따른다 이런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용어 관습법은 또 뭘까요? 관습법은 쉽게 얘기해서 판사님이 발견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지금 법률은 성문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문법, 성문법. 성문법의 규정이 있으면 성문법에 의하고 그런 게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런 게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관습법이 뭐냐? 관습법이란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른 것이다. 참 어렵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래서 관습법의 요건은 법원의 관행, 법적 확신, 법 질서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이 되는데 이건 이제 판사님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관습법의 대표적인 게 지금 써놨죠. 분명유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법정지상권.
법정이상권 대표적인 게 366조에 의한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돼요. 이때 건물을 부수긴 뭐하니까 건물에 법정이상권을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문법이죠. 이거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자, 그런데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거예요. 판사님이 딱 보니까 뭐야?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랑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판사님들이. 아까는 366조는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됐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경매, 강제 경매, 여기 이제 임의 경매죠.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된 건데 토지와 건물이. 관습법은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이런 사안에서도 강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되는 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자, 인정해 줘야겠다. 뭘 인정해 줘요? 법정지상권을. 그래서 관습자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발견한다고 하거든요. 성문법에 없긴 한데 성문법에 있는 조항과 유사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 줘야 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야, 이거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재판부에서 이거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게 바로 관습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분묘기주권도 이 법정지상권 비슷하거든요. 분묘기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봉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묘기주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도형, 승낙형, 취득시효형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양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도형. 이제 갑과 갑이 토지와 산소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기에 을로 매각이 돼요. 땅만. 근데 요거를 산소를 철거한다는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봉분에 대해서 분묘기주권을 인정해 주자. 이것도 뭐예요? 법정지상권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주권도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 같은 것도 있는데 토지 위에 나무 같은 게 있을 때 거기다 표시를 해요. 뭐 나무를 깎아서 토지와 분리되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자, 이때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나무까지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명인방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이런 명인방법을 하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소유권자로 봅니다. 나무 소유자를. 자, 이런 식으로 명인방법. 요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임목법상의 임목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임목법상의 임목은 뭐 수목의 집단, 나무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뭐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님들이 관습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은 성문법에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입법 미비 같다. 이런 판단 하에 관습법으로 인정해 주는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관습법이 그래서 분묘기주권이라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다. 관련 조문 하나 써놨네요.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이미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법으로 정한다. 뭐를요? 물권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여기 법에 관습법이 포함돼요. 그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죠? 이 법에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이 포함된다고 뭐예요? 185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뭐 객관식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이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오죠. 그래서 사실행 관습은 사회의 간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구분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판례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은 바로 법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법령은 뭐예요? 성문법이죠.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성문법하고 뭐 같은 겁니다. 관습법은. 다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법률,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적용하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적인 것뿐이지 관습법도 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이다. 법률행위 당사자 이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 계약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해석할 때는 사실인 관습이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 확신이 이르러 가지고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갖는 관습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관습법의 요건 써놨잖아요. 사회 간행이 법적 확신이 이르러 가지고 법 질서에 부합하면 판사님들이 이제 발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정이상권, 관습상법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건데 사회 간행에 불과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실은 관습이라는 거죠. 법적 확신, 그다음에 승인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법률과 같은 이런 효과를 가지려면 이런 효과를 갖는다면 그제서야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자, 이렇게 됐고. 말들이 어렵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 개념적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 공동생활의 원리, 계약의 해석 기준 또는 재판의 준칙으로도 기능한다. 그래서 재판의 준칙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있으면 성문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재판의 기준, 뭐예요? 법원, 재판의 기준, 법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조리가 도대체 뭐냐? 조리에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중이라는 거는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상원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죠. 종중이라는 게 산소 모시고 봉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중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조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시조. 그 시조를 딱 맨 꼭대기로 해가지고 자손들이 쭉 뻗어나간 거죠. 자, 이걸 종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으로 종중은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관계 없어야 되죠. 과거에는 남자 성인 종원만 종원이 됐죠. 남자 성인에 한정됐어요. 종중의 구성원은.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별 관계없이. 자, 요렇게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여기서 이제 조리가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 공동생활의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놨죠. 자, 이 민법 1조를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련하는 사항에 관하여, 여기 이제 민사에 관하여 이렇게 된 거죠. 재판부가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순서는 기준이 뭐예요? 법원. 요 법원이 요 재판 기준이죠. 요런 순서는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적용한다. 자, 이거를 민법 1조를 쉬운 말로 쓴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취지에서 그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도 성문법에 해당하죠. 자, 여기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 민법 비추어 민법 1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존재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성문법이 있는데 대통령령도 성문법인데 법원에서 이 관습법이라면서 이와 배치되는 듯한 뭘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조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존재했고 제가 이전에 이 판례를 읽어봤는데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 판례는 시험 단골이죠. 제 기억에는. 저도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죠. OX 문제.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맞죠? 관습법은 뭐예요? 관습법은 법원이 되죠. 이렇게. 재판의 기준이 되죠. 사실인 관습은 법원, 재판의 기준이 아니죠. 그냥 관행에 불과해요. 관행에.
다만 법령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그런 해석 기준으로서는 적용된다. 자, 그렇게 보고 또 하나 문제 볼까요?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맞죠? 이거는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민사에 관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맞죠? 과거에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한정하는 관습법이 있었어요. 이게 인정된 거예요.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지금은 이게 틀렸다. 남녀 불문하고 성년 남녀 불문 이런 관습법으로 변동됐다라는 판결이죠.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물권 법정주의 하니까 꼭 이 법은 성문법에 한정될 것 같은데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죠. 이건 법조문에 나옵니다. 아까 봤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에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고 이 법정에서의 법은 관습법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맞죠? 이것도 관습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사님들이 성문법하고 비슷한 사안인데 성문법이 없는 것들을 인정해 준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묘기주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누가 당사자가 변론주의에 따라서 뭐 주장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실무에서는 주장을 해줘야지 힌트가 생기겠죠, 판사님한테. 그런 면은 있지만 이론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상관없이 판사님이 볼 때, 자, 이런 사안에서는 내가 성문법이 있는데 유사 성문법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할 때 나는 그 관습적으로 자, 이런 법정 이상을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태동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 법원은 뭐예요? 판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확정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법 제1조 강의를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길게 강의가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